에, 그러면 영천 향교와 실령 향교를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향교가 왜 생겼을까? 이 향교에서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영천향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럼 영천향교에 있는 대성전의 전경과 대성전 안에 내부의 모습은 어떤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명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일제라는 것은 그 향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있는데 그것은 무엇한 곳인가? 그리고 신령향교에 대해서도 대성령과 명륜당, 그 다음에 이 향교라는 건물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 서원 같은 데 보면은 서원은 각 지역에 있는 서원마다 모양이, 건물의 구조가, 이름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죠? 임고서원에 갔을 때는 영광루가 있고 경광문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동제서제의 이름도 수성제, 함육제 이런 형태로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향교는 어느 향교 가도 그 이름이, 건물의 이름이 같습니다. 꼭 같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래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현재 우리 향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물급쯤 되는 그런 서류들도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향교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교 유래와 교육인데요. 향교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발달한 시기가, 향교가 생긴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고려 때부터 생겼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발달한 것은 조선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 되었습니까? 조선 태조가 국가를 열면서 뭐를 했습니까? 숭유 억불 정책을 폈잖아요.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교는 유교 문화 바탕 위에서 설립 운영된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국가가 유교 교육 문화 이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에는 성균관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뒀거든요. 이 공립교육기관이다. 그럼 쉽게 말해버리면 저 한마디만 하면 다 돼요. 향교는 많은 곳이다. 교육기관인데 공립이다. 공립. 그럼 서원은 뭡니까? 사립이죠. 그죠? 예. 그런 교육관, 고등교육관입니다. 그리고 향교는 오늘날 그 공립교육관에 해당하는데 이름은 저렇게 다양하게 많이 불렀다 그래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이라는 것은 뭡니까? 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향. 교는 학교.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방학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양에 있는 학교는 성균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는 전국 각지에 설치한 관악이다. 관청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라의 큰 동량들을, 인재들을 길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입니다. 그럼 향교는 크게 보면은 세 개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향 기능과 교육 기능, 문화 기능까지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뭐 세월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향교에서 갑오경장 이후에 향교에서는 교육 기능이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와서도 이제 조금씩 향교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향교는 사실은 이 전국에서도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향교입니다. 그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북에서는 한 4개쯤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경북에 있는 향교가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25개. 경북이 그요. 시도별로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향교가. 그래서 아까 정답 말해놓고 또 바뀌어버리네. 40개입니다. 40개인데 그 경북 이쪽으로가 사실 제일 많고 두 번째 많은 것이 충남이거든요. 향교가 많은 것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향교는 한 몇 개쯤 될까요? 예? 큰 소리 하시 자신 있게. 300개.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몇 개쯤 됩니까? 잘 아시죠? 240개쯤 되지요.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한 개쯤 있다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34개 향교가 있어요. 영천 같은 경우는 2개 있잖아, 그죠? 거기 포항 같은 데 가면 4개나 있습니다. 있는데 대구에 가면 몇 개 있습니까? 대구 향교하고 칠곡이 그쪽에 있는 것이 들어갔고 현풍에 있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 되고 서울 같은 데 가면 향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방에 내려올수록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 있는 40개의 향교 중에서 가장 향교가 오래된 향교가 있겠죠, 그죠? 연일 향교입니다. 연일 향교가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아주 큰 향교가 있어요. 규모가 집이 많고 아주 규모가 큰 그런 향교는 경주 향교입니다. 경주 향교 가보셨죠? 가면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향교들에서 중에서도 경주 향교라든지 우리 영천 향교, 상주 향교 이런 등등의 향교들은 경북에서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향교들이 비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영천 향교는 대단한 위치에 있고, 또 지금 그 우리 서원이 9개 서원입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잖아요. 되었는데 그 위에 있는 뭐가 향교는 등재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향교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나갔는데 사실은 이 교육 기능, 이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대단했었죠, 그죠? 여기 더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등등의 기능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우리 향교가 처음으로 된 것이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사실은 고려 태조가 나라를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오게 되었습니까? 지방 중앙에서 수령들을 각 군현마다 내려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그 왕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부인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유가 거기입니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호족의 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죠. 하면서 그 호족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줬던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려보낼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러한 향교라는 시스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약 한 3분의 1 정도만 중앙에서 수령에 내려가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한번 보면은 태조 즉위 교서에 이런 말 나오죠. 중앙에는 국학과 지방에는 향교의 학생을 더 두고 그 다음에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즉위 교서에 이런 말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교가 활성화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고을들에게 모든 자 그러면 그 330여 개가 되는 모든 군현에다가 이제 수령들을 파견하게 되고 향교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향교 교육은 수령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조선시대 수령의 공식 업무 7가지 수령 7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학교를 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향교의 교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교에서 옛날에 우리가 과거 시험을 치면은 주로 어떤 시험을 쳤습니까? 뭐 주제를 주고 뭐 그걸 가지고 글을 써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 내용을 전부 시문을 짓는 사장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경전 이 두 가지가 주된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 잘 쓰고 글 잘 짓고 뭐 그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기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노계 기념 사업회 일을 조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 3대 시가인 가면은 잘 아시잖아요. 송강 선생하고 그 다음에 고산 윤선도 선생 그 다음에 노계 선생 세 분인데 송강 그 다음에 노계 고산 이렇게 차례들이 되잖아요. 그 사이가 한 25년 26년 뭐 차이 납니다만 그 두 분들은 정철이나 윤선도 같은 분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높은 벼슬도 하고 정치적으로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작품이 굉장히 돋보이죠.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많이 알려집니다. 지금 이 노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사문학의 사실 대가예요. 조선시대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표현 능력이라는 어떠한 내용들을 보면 대단한 그런 문학들인데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영천 지역에 있는 그런 선현들을 우리는 좀 더 많이 알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분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살아왔고 가정이 굉장히 빈곤한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하면서 이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을 추모하는 사업회에서 100일장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든지 뭐 가사, 시조, 현대시 중에서 이거 쭉 하는데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요. 우리 영천 사람들은 참여를 잘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영천이 더 홍보를 더 많이 하죠. 현수막도 막 몇 군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학교마다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고 막 합니다만 영천에서는 참여를 안 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그 전화 때문에 제가 정신없을 정도로 막 받고 일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영천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향교가 있는데 잘 몰라요. 영천 향교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보이니까 보지만은 어디에 있는 거 신령 향교는 더더욱 안 가죠, 그죠? 신령 향교도 가보십시오. 아주 아담하고 참합니다.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면 들복판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교육은 그지요. 사장학이나 경학을 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과거 시험을 치잖아요. 과거 시험 치면은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죠.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공부가 그 당시에는 유교, 유학 이거밖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예의는 우회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사람들이 갑니다. 향교 그거 뭐 하노? 쓸데없이 뭐 두루마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도포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하는데 사실은 가보면은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더 영천 향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균관과 향교는 유교 교육기관인데 유교 성인들이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렇죠? 사당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대성전. 그 다음에 성년의 위패를 모시는 그 동쪽에 있는 것과 서쪽에 있는 양쪽에 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성전을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 그런데 그게 이제 왜 문묘라 하면 문묘는 저것을 줄인 글자예요. 문선 왕묘의 약자로서 공자를 모시는 공자묘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물론 저분만 모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위패를 모시는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영천향교 할 때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네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묘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한가운데에 세워갖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앞에 공자들의 수석 제자들 4분 모셨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종양해 있는 분들은 송조 2현과 우리나라 18현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런 그래서 이제 매년 영천향교 같으면은 매년 2월과 음력으로 2월과 8월 정일에 초정일 하면은 또 헷갈리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갑을병정 요 정자거든. 동물의 정자 그죠. 그 정일 그러면 2월달 처음으로 정자가 들어가는 날 그날이 대제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러면은 하필 그 상정일을 했을까? 정일을 했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럼 갑자가 드러나는 하면 될 끼인데 왜 갑을 병 정일을 들어간 그런 날을 정의가 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저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요? 그 옛날에 이래 보면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이러면 장례날을 강일과 유일을 주고 합니다. 보통 유일날 장례식을 하고 제사도 그런 형태로 맞추어 나간다 그러대요. 그러면 갑을 병정 이래 나가는데 갑은 강일이고 을은 유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은 갑을 병정 4번째 정자 요 날인데 그러면 을 하는 날을 할 끼인데 왜 을은 안 하고 한 번 더 건너뛰가 정일로 하느냐.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그 탕왕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이 그 을자가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지내지 않고 정자가 들어가는 날을 대제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향교도 1년에 2번은 대제를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대제날 한번 참관해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대제를 어떤 형태로 지내는가 하는 것도 그냥 지내는가 이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이제 불러가지고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해놓거든요. 그런데 대제를 지낼 때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지금 민속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원래 하면 서울에 있는 정전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제례악도 연주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거의 시간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마치면 한 2시간쯤 대제 시간이 그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고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영천향교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영천 향교 향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 앞에 여기 이제 대문이죠, 그죠? 하나 더 틀어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그 평면도인데 여기 보면은 유래루가 있습니다. 유래루 위에 루고 1층은 외산문이라 가지고 문이 3개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명륜당이고 요것이 대성전입니다. 요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죠. 향교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바뀌어 있는 것도 있어요. 대성전이 앞에 있고 명륜당이 뒤에가 있는 향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우리는 전형적으로 전학 후 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영천 향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요 뭐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죠. 대성전 양옆에 건물도 있고 요 구석에 또 하나 있고 명륜당 앞에도 이렇게 건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삼일제고 이쪽은 관리사 건물들로 되어 있거든요. 요 앞에 여기까지 명륜당 여기까지는 지금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영천향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위치도 지금 영천향교는 참 좋은 위치에 있죠, 그죠? 마연산 그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천향교는 언제쯤 건립되었을까? 정확한 연대가 없어요, 지금 또 보면. 그런데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은 군 북쪽 1위쯤에 학교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도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에 됐지 않겠느냐, 형성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전은 이제 세종 때 이제 대성전이 만들어져서 2000년 초까지 그죠. 무려 33번이나 이것이 새로 지어지고 중수, 복원 이런 것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영천향교에서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기죠, 요거.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에서 봤을 때, 그러면 대성전에서 공자가 저쪽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 앞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건물에서 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정하게 됩니다. 공자가 앉는 이 위치는 어디예요? 북쪽이죠, 그죠? 북쪽이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집니다. 물론 정남향으로 앉아 있는 건물인 경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정남향이 아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이나 향교나 다 똑같이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무조건 남쪽에 있어도 북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옥산성은 가보셨죠? 옥산성 가보면은 사실은 그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서쪽을 보고 있죠, 그죠? 그런데도 그러면 그 서원의 그 뒤에 사당이 제일 뒤에 있는데 그 사당이 앉아가 보면은 서쪽 편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 사당의 위치는 북으로 보는 거예요. 북으로 보고 거기에서 동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사 지내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지낼 때 꼭 그 북쪽이라고 가가 병풍 치고 그쪽 위패 놔놓고 방향이 안 맞는데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집의 구조에 따라서 내가 모시는 위패를 놓으면 그 자리가 북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상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 향교나 서원이나 다녀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절에 가면 제일 중심되는 건물은 어디입니까? 대웅전,
대웅전 누가 계시죠? 대웅이 계십니다. 우리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그 절에서 가장 중심 건물이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이거는 북쪽이 저쪽이래 하면 저를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려다보고 있죠. 그 자리가 북쪽인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시든 서원에 가시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중심 건물은 어디지? 거기서 한번 대충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천 향교가 33번이나 그렇죠. 물론 이 영천 향교도 임난 데는 전부 다 소실되었습니다. 다 타버렸는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최현남하고 전복실인가 뭐 하여튼 세 분이 그때 영천 향가 불날 때 공자님하고 그 밑에 있는 정자, 안자, 맹자, 자사 요 5분의 위패를 들고 저 자양에 가면은 성혈암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모셔가 두었다가 다시 모셔오기도 했거든요. 지금 임고서원 앞에 가면 그것도 임고서원의 포원생의 영정도 거기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셨는데 지금 임고서원 그 앞에 가보면은 최 씨들의 그 비를 하나 씌워놨죠. 최현남 비 맞죠, 그죠? 그것도 씌워놨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죽고 이보다도 이분들의 위패가 더 중요한 게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요새 그리 하라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네, 그런 같습니다. 자, 명륜당에서 내려다본 유래루입니다. 이 유자가 참 어려워요, 그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래루라는 뜻은 무엇일까 보니까 이렇게 써 나왔어요. 유래루는 들창이다. 들창, 들어도 올리는 창이다. 들창을 통하여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 햇살이 들어오니 어두운 머리를 밝게 해주는, 즉 깨우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하고자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너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거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유래루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저렇게 한번 보면은 저쪽에 대문 한번 보십시오. 이 대문을 크게 볼 게 있는데 문이 3개 있어요. 보시면 3개 있는데 가운데 문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 신문입니다. 신문. 그 문은 거의 다 일반 사람들은 못 다니죠. 그럼 여기에 지금 문이 하나 열려져 있죠, 그죠?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주로 요 문을 이용하는데 이게 동문 가기도 합니다만, 요거는 요 문을 들어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합니다. 외 산문에서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지역에 가보면은 저쪽에 충청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반드시 저 동문으로 들어왔다가 요래 들어왔다가 선문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영남 지방에는 그냥 요 문을 들어왔다가 그 문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고서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고서원도 가보면은 동쪽문 하나만 열어놨잖아요. 그 문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큰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이 안에 막 이 속이 다 썩어가지고 이걸 세면을 해가 막 돌려놨거든요. 약 한 400년 가까이 됐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들에 큰 그 이제 회화나무인데, 회화나무는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심죠? 보면은 이제 이 향교 같은 데는 보면은 회화나무나 아니면 은행나무를 크게 심어놓은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는 왜요? 또 옛날에 큰 대골집 같은 데 가보면 반드시 회화나무가 있어요. 이거 심어놓으면 후손들이 뭐 잘 된다, 뭐 우수한 인재가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회화나무를 심어서 해놨기도 하고, 우리 영천향교도 저거를 영천시 보호수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입니까?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그때 한번 가지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높이가 한 13m쯤 되고 어른이 썼을 때 가슴 쪽에 한 3.9m의 둘레가 되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참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휴야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막걸리를 좀 마실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제가 있고요.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서재가 있습니다. 명륜당 앞뜰에 있는 건물들인데 이거를 보면은 명륜당 앞뜰에 있는 그 동제나 서재는 학생들이 기숙사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면은 집에 매일 옷처럼 보따리 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얼마쯤 왔을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영천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추정할 때 30명 미만 정도 오지 않았겠나. 지금 방 보면 굉장히 적으니까 저게 어떻게 그만이 작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동제는 여기 또 양반의 자제들이 기숙하는 곳이고 서재는 그냥 평민들 자제들이 공부하고 거기서 잠자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또 뭐 하다 보면은 그 할 때는 또 위에 올라가 같이 전망도 보고 서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건물들이 지금 여기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서재에 이쪽 가에 원래 튀어져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다른 물건들을 많이 넣어 놔가지고 여기 보기 싫으니까 저런 형태로 가로놨습니다. 내산문인데요. 그 명륜당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내산문은 이제 대성전 들어가기 위한 문인데 이 문은 높이가 낮습니다. 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인고서원도 가보시면 그 뒤에 우리가 그 사당 쪽에 가는 그 문이 보면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좁고 계단도 막 올라가가지고 좁게 들어가는데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는 고개 안 숙이고 똑바로 들어가면 다 박습니다. 그래서 숙이고 들어가야 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산문도 지금 우리 영천에서는 이제 행사 때 그죠? 요 동쪽 문을 쭉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행사 마치고는 서쪽 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문은 그럼 언제 쓰느냐 하면은 대전 날은 요 문을 엽니다. 음식을 제사 음식을 운반할 때는 가운데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서원이나 향교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음식을 제수를 옮길 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동무도 있고 서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지금은 이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8년의 위패가 여기 모셔졌어요. 대성전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공자님과 그 수제자들 위해서 중국의 현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성현들은 전부 다 이 가에 있는 무에다 모셨어요. 좀 맞지 않잖아, 그죠? 저도 지금 제일 마무리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왜 중국의 어른들을 모시고 말이야 엎드려가 절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 유교 사회도 아니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이 건물들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놨고 안에 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던
요 가면에 이제 뭐 자리 같은 것도 쭉 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보관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전 한번 볼까요? 대성전의 전경입니다. 이 대성전은 우리 영천 그 중에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야, 그 건물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종 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여기 이 건물이 아마도 그 당시 명나라 목수가 지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앞에 이 영천향교 앞에 이쪽에 보면은 숭렬당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숭렬당은 이순몽 그 장군을 모시는, 이순몽 그 장군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갑부였다 그러죠, 그죠?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숭렬당도 명나라 목수가 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같은 시대에 지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 한번 보십시오. 저게 내부의 모습입니다. 요 제일 밑에 첫 번째는 요거는 요런 모습.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앞에 위패는 갈아놓고 공자님의 상을 여기에 나타내서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위패까지 펴놨습니다. 공자님의 그 위패, 그다음 사진, 요 제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 때는 다 갈아놓고 합니다만은, 지금 그 공자님은 문선, 지성, 대성, 지성, 문선, 왕이라 하잖아요. 왕이니까 우리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왕에게 절할 때는 왜 합니까? 똑바로 보고 합니까? 왕에게 절할 때는 드라마에서 왜 봐요? 옆으로 서죠, 그죠? 저 왕이 저 있으면은 왕 똑바로 안 봅니다. 보면 큰일 나죠. 옆으로 이래 서가지고 절할 때도 그냥 이래 합니다. 저 앞으로 안 보고. 이거는 뭐고? 군신 간의 예의고. 그러면 이 할 때는 전부 다 그럼 이래 서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우리 제관들이 쭉 섭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옆으로 이렇게 줄을 서요. 이분들은 전부 다가 절을 할 때도 이쪽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서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장이들, 그다음에 참관호라는 학생들 여기 서거든요. 요 서는 사람들은 이제는 군신관이 아니고 사제관입니다. 사제관은 똑바로 보고 서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 차이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옆에서 절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곡배라고, 이어서 바로 보고 하는 걸 직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사 지낼 때는 보통 절을 몇 번 합니까? 2번 하죠, 집에서. 그런데 여기는 4번 합니다. 4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대성전을 구성하고 있고, 특히 여기 지금 한쪽 면을 전체를 다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서 한쪽 면만 내부를 제가 잠깐 찍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 옆으로 동양과 서양의 가운데 아까 모르겠습니까? 공자님의 제상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정자, 안자, 자사, 맹자 네 위를 이렇게 모셔놨고요. 그 다음에 양쪽 벽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동쪽 제일 앞에는 이제 정호, 이쪽에는 주희 뭐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18연. 우리나라 18연은 여러분 강의 교재에는 제가 안내를 해두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신라 시대 때 최치원과 설총,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포원 정몽주 선생님하고 안양하고 2분을 모셨고, 그 다음에 14분은 모두 다가 조선 시대 때의 유학자, 성리학자들을 모셔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그 문명에 모시고 있는 18분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요 우리 퇴계 선생이나 뭐 율곡 선생이나 여기까지 보면은 그런대로 문묘에 배양할 인물들이다 하는데 그 뒤에가 오면은 뭐 때문에 당쟁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편 사람들을 문묘에 많이 모시게 됩니다. 특히 그 저 김장생 같은 분들은 부자간에 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거 참 대단한 집안이다.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집안이 뭔지 몰라도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야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권력을 많이 쥐고 있었구나.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후대에 이렇게 문매에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 남인 노론 뭐 서른 해가지고 거기에서 권력을 잡아 있던 사람들이 배양된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제 이야기가 저는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건 딴 데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천 향교에서는 내부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보면은 하나만 더 할까요? 명륜당과 삼일제가 있습니다. 명륜당 전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앞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 가지고 건물을 우뚝 세워놨습니다. 이 명륜당은 한동인데 명륜당이란 무엇일까? 인간 사회의 윤리를 밝히는 그런 의미로 명륜당을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륜당 요 강당이잖아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그럼 요 방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명륜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 오늘날 같으면 전교님 요새 학교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교장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그 방은 이제 선생님들이 기거하는 방. 요새 같으면 학교에 가면 교무실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원 같은 데 가보면은 요 방에다가도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방에 이름이 없습니다. 향교는 없고 그냥 동쪽에 있는 방은 원장님 혹은 교장 선생님, 정교 뭐 이런 분들이다. 여기는 교무실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일제가 사실은 아까 한교를 나오면서 제가 여기 삼일제라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삼일제는 다른 향교에 가면 없습니다. 영천 향교에 유일하게 있는 특이한 건물인데 여기는 영재들을 교육하던 곳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도 영천에서 그죠 25개 성씨들이 모여서 이 삼일제를 만들고 거기에 그 후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여기서 노자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대가 쭉 이어져 지금도 보면은 이 삼일제 회원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서 진사나 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3일이라는 것은 맹자, 군자, 유삼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맹자 중에서 진심편에 보면은 요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덕천하 영재의 교육지삼야라 해서 하죠. 그러면 제1락야는 부모 구전 형제의 무고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다 있는 것이 첫 번째의 약이고 두 번째는 앙불괴어천
부불작 의인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아래를 봤을 때도 한 점의 잘못이 없는 그런 것이 두 번째 낙인데, 세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도 큰 보람이다, 낙이다, 이런 의미에서 삼일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군자가 뭡니까? 군자. 군자를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군자를 하죠? 그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제 부부간에도 부인이 남자고 군자가 말이야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쪼잔하게 놀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란 이제 그 뒤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이따가 좀 쉴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좀 쉬어서 할까요? 예, 여기 가자고 그러면 화장실 하나 가시고 한 5분 쉬어서 하겠습니다. 예. 건물을 저런 형태로 아담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형천향교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면은 정교가 있고요, 원로위원회, 운영위원회, 감사, 그다음 장리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교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장교를 뽑느냐? 정교는 이렇게 뽑습니다. 형천향교는 우리 총회 날이 음력으로 정월 보름, 그 다음에 7월 보름이 총회 날입니다. 그때 모임 정월 보름에 이제 보통 딱 모이면은 한 15인 정도의 전형형을 뽑아요. 그러면 그 15명은 선정할 때는 보통 향내에 있는 각 유림의 대표되는 그 집안 성씨들을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별실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누구를 하면 좋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대충 뽑는데, 이래 하니까 저도 이제 현 정교님 선출할 때 제가 그때는 장이 제가 회장을 맡아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 같으면 정교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안에 가서 이제 심의를 해서 뽑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모여가지고 누구 하면 좋겠느냐 뭐 이래가 수의하다 보니까 그래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로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향원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은 그 향교의 어떠한 일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제 전임 옛날에 했던 그런 전교들이라든지 우리 향교에 있는 연변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우회돼 가지고 이 원로위원회에서 막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시. 이 방향이 잘못 흘러가지고 그분들의 말에 따라서 전부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이것들이 잘못되고 잘 형성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자문위원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게 자문위원들인데 그게 아니고 뭐 지금 뭐 보면은 조금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도 한 1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장의들 중에서 수석 장의들이 4분이 들어갑니다. 4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향원들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몇몇 뽑고 이래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거의 이제 일들을 정리를 하고 제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뭐 감사는 감사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럼 장의가 지금 장의는 이제 참 영천향교에는 남자분들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여자분들이 한 10명쯤 이렇게 되는데, 여성 장의들도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와서 교육을 할 때는
한복을 갈아입히고 이러면은 특히 여학생들 갔을 때는 여성 장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대제를 지낼 때 옷을 입는데 보면은 그 남자 장의들이 제대로 잘 못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복을 입을 때는 절차가 좀 꼴꼴하고 가지고 옷을 입어 놓으면 잘못 입혀 놓으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옷 입는 것들을 정리하고 일하기 위해서 여성 장의들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와서 여성 장의들이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가버리니까 잘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것도 오시면은 이제 정교님하고 이제 수의회가 들어오시고 하거든요. 영천 향교는 옛날에는 이제 지금 영천 또 향교가 신령하고 영천이 두 군데 있으니까 신령 향교 쪽에는 또 이제 화남 쪽 신령 청통 이쪽 분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서 하고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신령 향교는 사실은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우리 영천 향교는 그래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영천시청에서 정년 퇴임하신 과장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12분인가 이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뭐 경찰계통 계신 분들 등등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 장의가 이제 우리 4개 부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전부, 그 다음에 총무, 재무, 교화 이렇게 4개 부서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의전부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의식 행사, 대제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중심이 돼가지고 하고 교화부는 이제 오는 장의들이나 학생들의 교화 활동, 교육 쪽으로 이제 교화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뭐 재무라든지 이런 재무는 뭐 향교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총무부는 뭐 전반적인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지금 정교는 대상에 계시는 조영철 그분이 이제 정교인데 이분이 이제 올 연말로 임기가 3년 임기 끝납니다. 끝나면서 내년 정기총회 때는 또 새로운 정교를 선임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일들이 도대체 향교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석전 대제를 가장 크게 하겠죠. 그죠? 대제 지는 일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제양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크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내어드린 원고 중에서 석전 대제라는 부분하고 그 뒤에 진설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번 참고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공자님하고 그 공자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 사성리를 하는데 이분들은 재상이 굉장히 커요. 팔변팔두라 해가지고 고기 종류 8가지, 나물 종류 8가지를 재상에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에 쭉 있는 분들은 재상이 아주 적습니다. 적어서 2변 2두, 고기 2종류, 나물 2종류 이런 하는데 여기는 전부 다가 익혀놓은 것이 아니고 전부 생거를 씁니다. 고기도 생거, 전부 나물, 뭐 채소 그냥 그대로 와서 받아 쓰는데 이 대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음복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전부 생거라서. 그래서 대제 때는 사실은 좀 엄숙하면서도 이제 제략을 연주하는데 우리는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요 1박 2일로 했습니다. 전날 이제 한 3시쯤 이제 재관들이나 흥관들 전부 다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또 장이들은 오전부터 와가지고 제수를 전부 다 정리해서 차립니다. 차려놓고 난 뒤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저녁 이제 행사를 딱 시작하면은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역할 분담했는 걸 전부 쓰게 되죠. 왜요? 서원 같은 데 가보면은 강당 위에다가 이렇게 서가 붙여놓는 거 봤죠? 초원과는 누구고 아흥과는 누구고 이렇게 하면서 써놨는데 향교에서는 그 길이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될 거예요. 그럼 맡은 역할들이 장이들 이름 등하고 많았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그거 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 씁니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붓글씨 쓰는 게 요새 붓글씨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는데도 향교에서는 써먹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다 갖추어지면은 다음날 이제 행사를 실시하는데 하룻밤을 거기 잡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하룻밤 자게 되면은 참 일이 많아요. 밤에 이제 흥관들 주무시는데 주무시기 전에 또 야와라 그래가 또 음식이가 대접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은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요즘 코로나 오고 난 뒤에는 이건 자면은 같이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당일로 하거든요. 당일날 아침 7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장이들은 그 전날 제수 준비는 다 해놓습니다. 다 해가지고 차리는 것은 고기 종류만 아침에 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안날 다 정리를 해놨다가 하고 그렇게 하는데 7시부터 시작해가 정리하면은 보통 요즘 같으면 한 11시쯤 되가 끝납니다. 행사 모든 행사 끝나고 뒷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제가 사실은 지금 향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죠.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로연이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영천향교는 기로연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향내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즉 오늘 같으면 한 75 이상 되신 어른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또 향연을 베풀어 드리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비 아카데미 이것도 이제 우리 영천 향교에서는 한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임고소원 충녕문화수련회에서 이 과정을 계속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따와가지고 영천 향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전통문화 예절교육도 하고 있고 충녀교실은 우리나라 향교 중에서 최초로 시작합니다. 1980년대 돌아오면서부터 우리 영천 향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이루어진 충녀교실도 하고 있고 그러면 유림 지도자 업무 연찬 유림 지도자 하면 이제 장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도 교육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장이로 와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3년 아니라 4년 지나도 잘 모르고 그냥 와요.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다 보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 역할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은 문화재 활용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한 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문화재 활용 사업 이거는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참 좋은데 이런 활동하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 활용 사업 그 다음에 국가학원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학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악학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한 10개쯤 될 것 같습니다. 그쯤 했는데 거기서 수강생들이 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거든. 오셔서 자기 소양을 위해서 배워보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천 향교에서 이런 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석전 대제 모습입니다. 저 상을 차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물론 뭐 제가 좀 더 거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쪽에 이제 위패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살 기정 요거를 이제 또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놓고 그 앞에 뭐 포라든지 뭐 등등 해서 과일부터 채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죠. 어디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 책 있죠. 아까 나눠드린 책 한번 보십시오. 책에 나오실 건데 여기 보면은 14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제수 종류라 그래가지고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데 지금도 토끼고기를 쓰거든요. 토끼고기 같은 경우는 참 구하기가 요즘은 참 힘이 들어가지고 미리 준비 안 하면 힘이 듭니다. 이거 전부 다 생고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름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제상에도 처리 보면은 복잡할 정도로 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현들은 또 조금 두 가지씩밖에 안 차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로에는 못 씁니다. 어른들 모셔가지고 이제 술도 잡수고 뭐 흥도 돋구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또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충녀교실 하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돌아오면 학생들에게 이제 옷도 입혀가지고 예절 교육부터 시작해서 한 4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선전지도 돌기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문화 예절교육 이제 하는데 고등학생들 좀 들어오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마치고 나갈 때도 자기들 또 거기에 참여해 보면은 하고 난 뒤에도 조금 뭔가 이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죠, 그죠? 옷을 탁 요리 입혀 놓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왜요? 그저 남자들을 보면은 군에 갔다고 예비군복 입혀 놓으면은 이게 저기 전부 다 예비군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군 하듯이 학생들이요, 이 고등학생들도 이거 막 하는데 강사로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유복을 입고 자기들도 한복을 딱 입혀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행동하는 거지가 달라져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속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림 지도자 연찬 모습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년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년회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해보면은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 여학생들은 이제 쪽두리 씌워주고 남자들은 이제 마지막에 갓까지 씌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모습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우리 정교님이 나가가지고 술도 한 잔씩 이제 하락하면서 주는데 이제 술이 아니고 사이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에이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행사들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하자라고 해보면은 학생들이 전혀 안 할 것 같은데도 참 잘 따라요.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비 아카데미 하는 모습들이고, 이제 향교 나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예절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전래 놀이도 좀 하다가 마지막에 떡 맺히는 모습까지. 떡 메우거든 지가 다 한 번씩 쳐보고, 그 떡을 가지고 다시 콩고물 묻혀가지고 지가 먹고 갈 때는 조금씩 싸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는 것들, 그래 어린이집에 있는 그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좋아해요. 와가지고 막 이런 데 참여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죠. 그죠? 그래 오전에 한 9시 한 반쯤 돼가 와가지고 12시 가까이 돼가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이외에도 그죠? 우리 향교에서는 뭐 고택 체험이라든지, 고택 체험 같은 거는 직접 향교에서 하룻밤 자는 행사입니다. 그 오면은 잠자 주는데 한 단체가 한 몇 명 이상 되면은 오면은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저녁부터 시작해 저녁도 먹여주고 밤에 뭐 또 이래 군것질 할 것도 하고 서로 이제
밤에는 또 교육도 좀 합니다. 뭐 예절 교육도 하고 서로 뭐 성인들이니까 또 와서 상황극도 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지금은 향교도 지금 그 뒤쪽에 보면은 화장실하고 샤워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와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고 이래서 아침에 이렇게 씻고 또 아침 식사하고 아침에 또 뭐 시간이 되면은 저 마연산 쪽으로 제가 빙 돌아서 또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좀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참 안타깝죠, 그죠? 자, 신령 향후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령 향료죠. 지금 이거 찍어 왔는 건데 신령 향료는 들복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요즘 가보면 이 주변에 전부 다 마늘 심어 놨습니다. 마늘만 심으면 여기는 그 외산문인데 이 외산문밖에 없어요. 루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우리 영천향기는 왜요?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기는 평지라서 그냥 이렇게 쪼르륵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외산문, 명륜당, 요 네 산문이 있는데 이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여기가 대성전. 그럼 우리가 요 지역도 여기도 원래 자리는 여기 아니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요 앞에 있는 외산문의 위치를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맹, 동무, 서무, 동제, 서제 이렇게 전사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참여는 잘 몰라.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계략적으로 명종 때 황준양이라는 분이 와서 현감 때 현재 이 위치가 아닌 어디입니까? 화산 명산 아래 근무하는데 거기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불타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로 온 것이 숙종 때 왔다. 뭐 이런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 이 신령향교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관리사도 옆에 되어 있고 여기도 아주 깔끔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도 덜 복판이지만 그래도 참 잘 되어 있구나. 신령초등학교 옆으로 해가 정문쪽으로 쭉 들어가면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성전하고 명륜당이 있는데 이 대성전은 저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인데 영천향교의 대성전보다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 둥근 기둥을 해가지고 쌓아 올려놨고, 이제 이것도 이제 70년대 와서 아주 큰 보수가 있어가지고 85년도부터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뭐 여기는 그냥 평지니까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명륜당인데 5칸의 겹쳐마 팔적 지붕이고 요것도 지방 유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거는 제가 이제 자료를 주면서 뭐 했냐면은 동문화, 서부 이런 것은 앞에 영천형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은 안내를 안 했고요. 그 다음 동제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청도 있는데 전사청도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 향교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한 가지만 얘기했죠. 이렇게 이 건물 구조가 그죠? 크게는 재래 공간하고 그 다음에 강학 공간, 기타 공간 나오는데 재래 공간은 대성전, 동무, 서무, 내산문까지를 우리는 거의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유교 선년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이제 대성전이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무는 유교 선년의 위패를 모시는 부속 공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향교 중에서 가장 많은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131분을 모시는 그런 향교가 있는데 그 향교가 중국 사람들도 그 향교를 보러 온다. 강릉향교입니다. 강릉향교 가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성전 안에는 이제 공자님을 위시해서 사성인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제자 10철인갑니다. 철인 10분, 그 다음에 고래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 송조 6현도 모셔놨어요. 송조 6현. 그 다음에 우리나라 18분,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자의 제자 92명, 이렇게 모셔놨으니까 엄청나죠. 여기는 예제를 한번 지를 때는 현관들도 많아야 되겠죠. 그죠? 대단합니다. 전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강릉 향교를 한번 저하고 뭐 우리 집하고 둘이 가서 쭉 돌아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 무가요 엄청나게 큰 기라요.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은 사실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강릉 향교를 찾아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균관에는 몇 분을 모시고 있을까요? 성균관. 지금의 뭐 우리 향교의 가장 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성균관에 가보면은 성균관에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공자님을 위시한 사성현 하면 5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공자님 그 중에서 10분, 철인 10분, 그 다음에 그 송조시대, 송나라 때의 6분, 우리나라 18분, 모두 몇 분? 계산했어요? 예? 39분이죠. 예, 고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균관에 고래 모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거의 다가 향교는 우리 영천 향교처럼 이렇게 25분 모시는 데가 거의 다고요. 전번에는 신령 향교는 27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송조 4연을 모셨는데 최근에 왔어요. 두 분을 빼고 영천 향교가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무나 서무에 왜 우리나라 문명을 모시는 분들을 좀 모셔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1948년에 이제 돌아오면서부터 유림들이 이건 아니다. 이것도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때서 수기를 해가지고 이 동무 서무에 있던 분들을 대성전 안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모실 때 우리 영천향교는 또 그래 놓고도 덕계까지 그냥 왔습니다. 1984년인가 뭐 이때 그때 이제 양무에 있던 대성전 안으로 모시게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재래 공간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학 공간은 명륜당입니다. 교육을 하는 공간이니까 동제, 서재, 외, 산문까지 이렇게 유래로까지 이제 포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타 공간이라 가지고 전사청이 있습니다. 전사청은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제기를 넣어두는 곳입니다. 아까 전사청 그림 사진 안 나왔었죠? 뒤에 나오고 싶습니다. 여기 가보면은 우리 장이들도 전사청 안에 잘 들어가 본 얘가 잘 없어요. 우리 임고성 가도 전사청 있죠. 여기 뭐 있잖아요. 제기를 전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 영천 향교 앞에는 홍살문이 있죠. 맞습니까? 보셨어요? 홍살문 있는가? 신령 향교 앞에 뭐 있습니까? 예, 하마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살문까지 하마비까지 아무리 자기가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오면은 거기서 일단은 걸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령 향교 앞에 가보면 하마비를 아주 큼직하게 잘 만들어가 잘 보이도록 해놨는데 사진 나오고 싶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청의 전경인데 여기 이제 서무 뒤쪽 그 사이에 지금 영천 향교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제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거의 덮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저 제기들 그죠? 제사를 지내기 전도 힘들어요. 제가 막
내가 닦고 뭐 정리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마치고도 다 닦아가 물기 없도록 깨끗하게 해서 1년에 2번 쓰니까 그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녹거럭인데 이 정리하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장이들은 그 와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심부름 꾼, 일꾼, 뭐 자비를 많이 합니다. 예, 신령향교 앞에 가면 하마비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표시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자, 마무리를 대충 해보겠습니다. 영천향교의 현 모습. 지금 영천향교는요, 사실은 고문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정리가. 네? 보관을 하는데 이게 예, 그 향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데 향교 안에 그 장의실 하는데 그 보면은 또 골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막 온갖 책들이 막 이게 왜냐하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일반 학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학생입니까? 그럼 학생이 그 주인 노릇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결국 누가 합니까? 교장입니다. 교장이 합니다. 교장이. 사실은 교장이 거기 있을 때 교장이 그 학교를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교장이 그 학교 주인이라 봐야 돼. 거기 살이 있을 때만. 물론 우리가 이제 말은 학생 여러분들은 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도 동창회를 한다든지 할 때 행사만 하지.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와서 학교에 행사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교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학교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총책임자가 그 학교의 임시직이지만 주인이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거든요. 이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교에 장이들이 많고 유림의 어른들이 많고 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이 향교에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는지 뭐 정리를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장이들도 안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정교가 해야 되죠. 정교가 사람을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백 년 미루다가 있던 자료들이 전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영천향교에는 보물급쯤 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방대학원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그 자료를 좀 빌려도 자기들이 보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학술 대회도 개최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향교에서 빌려줬다가 다음 못 받으면 왜 합니까? 안 빌려주죠. 그거를 이제 영천에 박물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보관하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 뒤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 주인 없는 학교고 주인 없는 향교입니다. 솔직하게요. 정교도요. 자기 임기 마치고 가버리면 그 뒤에 뭐 특별하게 관리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있을 동안에 그래도 뭐 한다고 하지만 이런 책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문서 관리가 안 되고. 사실은 아주 오래된 고문서들이 더 많아요. 그 구황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백 년 돼서 엄청 많거든, 책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막상 야, 영천장교 뭐 잘하는데 가는데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뭐 내놓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향교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유래로를 외산문을 들어갈 때는
한복을 입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한복 입고 뭐 도포 입고 들어막 입고 다니면서 하겠노? 힘들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우리 그 2월 춘향 대제 때 보면은 보통 3월 달쯤 됩니다. 음력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도포 입고 끈목 까가지고 뭐 쓰고 이래 있으면 햇빛 조인데 앉아 있으면 막 땀 제대로 흐릅니다. 그때는 좀 덜하죠. 8월 대제 때는 더 합니다. 올 여름엔 예먹습니다. 천막 전화도요, 한 2시간 좀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장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저는 아이고 좀 더 좀 자유스럽게 하면 어떻겠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시면 안 좋으나? 왜 그 중국 사람들을 우리가 저렇게 받들어야 되노? 물론 공자님은 받들어야 되겠죠, 그죠? 6.25를 처음에 이렇게 하고 하신 분이니까 그분 받드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그 뭐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모실 이유가 뭐 있노? 우리나라의 이 문묘에 모시는 분 이외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더 모시는 게 안 좋으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바뀌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전사청에서 제수 발행하는 안건인 요 문서, 요 문이 하나 있고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향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창의 대장 했는 경문이 어떻게 우리 향교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창의 민용호라는 사람이 창의 경문했는 이런 내용. 이게 어떻게 영천 향교에 남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 출제할 게 있겠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겠죠, 점다게. 그런 이 경문이 그래 영천 향교에 있으니까 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저는 상당히 괜찮은 자료들인데요. 예, 을미의병 경문입니다. 이거는. 예, 예. 앞에 요거는 이제 그렇죠. 예. 예. 저희들은 이제 받은 경문이 한교에 있고, 예, 예. 저희들한테는 보낸 경문이 아, 보낸 경문이 했습니까? 안동답, 영천답, 의진문. 예. 저기에 이제 그 의병은 어떤 분들이 받았는데 영천에서 참가하겠다 해서 참가하겠다. 예, 예. 경문이 발견되면 이제 그 경문이 가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요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한 6점 요 정도는 상당히 그 지금 기록 문화재로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것을 이제 한번 향교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죠. 그러면 이 우리 향교에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우리 향교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영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내려오는 그런 방죠. 앞으로도 우리 향교에 관심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향교에 가서 대성전 또 한번 더 가보기도 하고, 그죠? 뭐,
아, 하실랍니까? 가면은 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오신다 하면은 제가 다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정도로 지금 영천 향교에는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오시면은 대성전까지도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안내할게요. 버기팅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영천 향교나 신령 향교, 우리 향교라는 것은 거의 전국에 있는 향교들이 거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 아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